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4편 인사행정을 정리합니다. 인사행정. 공무원을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인사행정 그러죠. 인사하고 예산은 같이 맞물려가 있죠. 조직이 있어. 조직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다. 인사행정. 사람 움직이려면 머니가 필요하다. 뭐다? 예산. 즉 재무행정 그러죠. 그래서 참고로 행정사 우리 3회 시험에서는 인사행정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죠. 두 문제 바로 예측 가능했던 문제 전부 다 찍어줬던 문제죠.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 문제점 중에서 총체적 오류가 나왔죠. 두 번째는 이건 계속 반복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직위해제 사유가 아닌 게 뭐냐.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 구분한 거. 두 문제 나왔죠. 우리 행정사 1회 시험도 나왔던 문제야. 징계제도. 징계제도하고 직위해제는 다르다 이거지.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그러면 자 결론 내립니다. 인사행정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 요게 전부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보자. 조선시대 관료가 되는 방법은 첫째, 공신 자녀들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관료가 됩니다. 그런 제도를 음서제도 그러죠. 음서제도 그래요. 음서제도. 그 현대판 음서제도를 미국에서는 스포일 시스템에서 엽관제라고 말합니다. 사냥할 엽관제 그래. 매관매 정확히 말하면 전리품은 승리자기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독점한다. 엽관제. 스포일 시스템. 그래서 뭐 1829년에서 1882년까지를 말하죠. 영국에서는 네포티즘, 페트로고니지에서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맨다 해서 정실제 그래. 또 얘네들은 정에 얽혀 있다. 정실제 그래요. 뭐 된다? 정실제. 역관제하고 정실제는 유사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겠죠. 구분하고. 막말 이거야.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도와줬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그 보훈 차원에서 논공행상 차원에서 새누리당 당원한테 너 장관도 하고 수석도 하고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대변인도 시켜주고. 그게 바로 뭐다? 역관제 그런 거야. 근데 정권이 교체되면 다 물갈이 되는 거야.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 근데 장점도 많아.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한 거야. 대통령하고 관료가 정당하고 공무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해. 책임 있는 정치가 수행하다. 또 신축적인 정책 변동에 대응하기 용이하겠죠. 그 다음 조선시대에서 두 번째 단계 뭐냐. 양반이라면 차별함이 없이 기회를 균등히 주어서 과거 시험을 거쳐서 관료가 되는 거야. 그런 제도를 과거제도 그래요.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요즘은 뭘 받겠냐.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회를 균등히 주어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신분부장이 된다. 한번 공개되면 뼈 묻을 생각해라. 그런 인사행정을 메리트 시스템에서 실적제라고 합니다. 실적제는 1883년부터 물론 현재도 있지만 1930년대까지 과학적 관리법. 미국의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펜들턴이 만들었다. 펜들턴 액트 그러죠. 펜들턴 액트. 여권 잡으시는 앤드류 잭슨. 그렇죠. 잭슨 대통령. 미국의 7대 대통령. 그게 바로 실적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뼈묻을 생각해. 뭐 된다? 실적제. 신분부장이 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회균등. 근데 실적제는 기회만 균등히 주다 보니까 결과는 불균등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조선시대는 영조, 정조 때 강조한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필요 없어. 골고루 인재를 혜택하자. 탕탕평평. 뭐지? 탕평책. 탕평책이 지금은 리프레젠티브 뷰로크러시. 대표성 관료제 그래.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대표성 관료제. 즉 균형 인사야. 균형 인사를 갖다 말하고 대표성 관료제. 1945년 도널드 킹스리. 도널드 킹스리가 강조한 게 바로 보다 대표성 관료제. 균형 인사야. 근데 문제가 터져서 어떤 문제냐면 결과를 균등히 하다 보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누가 역차별 당했다? 백인. 그래서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대신 수직적 공평성에는 기해. 수직적 공평성은 기하지만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그게 바로 대표성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우리 뭐 지역인재 추천제, 뭐 장애인 의무 채용 고용제 전부 다 뭐다? 대표성 관료제가 되겠죠. 균형인사. 여기까지 좀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사행정 전문대 또 잡아. 실적제가 또 여러분 두 가지가 잡아. 실적제는 또 두 가지인데요. 폐쇄형 실적제가 있고 개방형 실적제 있어. 매년 나와. 폐쇄형 실적제가 계급제, 우리나라 계급제. 반대는 뭐지? 직위불제보다 직위불제. 저널리스트, 일반행정가, 그리고 인사배치의 신축성, 스페셜리스트 한 가지밖에 못해. 뭐다? 전문행정가. 농업사회, 주로 뭡니까? 산업사회. 우리나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주로 개방형이 되는데. 이게 뭐 전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에서. 자,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공인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그런 제도를 뭐라 그런다? 실적제 그래. 실적제. 그냥 백으로 공무원이 되었다면 여권제. 골고루 장관을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 균형인사 뭡니까? 대표성 관료제. 자, 쉽고 재미있는 분야가 인사행정이죠. 1번 여권제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여권제는 신분보증이 안 돼. 행정의 안정성 실적제. 정당 정치 발달. 이게 바로 여권제죠. 2번. 3번도 실적제. 4번도 실적제. 5번도 실적제. 머릿속으로 역관제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뭐다? 실적제. 실적 장애점을 보완해서 나타난 게 뭐다? 대표성 관료제. 이렇게 딱 족보. 2번. 여권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정당에 대한 충성심 맞고.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자격 중심 인사. 개인의 능력, 자격 중심은 뭐가 되지? 실적제. 정답 2번.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이 위협당하죠. 대통령 정책권이 용이하고요. 어중이 떠중이가 공무된다.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겠지. 더 쉽게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인사행정이 바로 뭐다? 실적제. 과학적 관리법. 실적제. 실적주를 설명해서 모두 골라보자. 행정의 계속성, 전문성이 손상된다 했으니까 여권제. 나 공무원의 공평한 임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테만 충성한다. 이것도 여권제. 다 기획운동 맞고요. 라 공무원의 자질 향상, 업무 능력 향상 기한다. 맞고요. 다라는 맞았다. 마 국정 지도력을 강화한다. 이건 여권제. 정당의 대중화, 정당 정치에 생겨 이것도 여권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거 공약, 이것도 바로 여권제.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여권제. 5번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관료 통제가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이 되니까 말을 안 들어. 그게 실적제야. 정답은 달아자. 정답 몇 번? 1번.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이런 보세요. 그 해설 좀 봐. 해설에서 대표성 관료제 봐. 대표성 관료제에서 쿼터제, 임용할당제, 즉 집단기준, 탕평책, 비례대표제, 다양한 충원. 1944년 도널드 킹스리 리프레젠티브 뷰로크러시. 대표성 관료제 영어로 리프레젠티브 뷰로크러시. 적극적 조치를 갖다 뭐라고? 어포머티브 액션. 어포머티브 액션. 꼭 좀 알고 영어로 어포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하면 뭐다? 대표성 관료제다. 꼭 정리해 주세요. 이제 실적제 장점에서 첫째,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적제의 장점이 아니라 여권제의 장점. 왜냐하면 잡아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단 말이야. 마위에 자기 혼자 하는 거야.
그런데 역관제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요구나 지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뭐지? 역관제예요. 역관제. 이런 보세요. 그래서 뭐 초상집이 나면 선출직 공무원들, 역관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들은 빠지지 않고 꼭 찾아다니는 거야. 왜? 다음 선거 때 표로 연결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역관제다. 정답이 1번이네요. 5번이요. 대표성 관료제. 사회집단 인구 구성 비율을 정부 관료제 그대로 반영한 거야. 흑인종 얼마, 백인종 얼마, 황인종 얼마 그 비율대로 맞고, 이 소외계층에 대한 공직지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좀 주겠다. 그럼 반대로 사회적 강자는 그만큼 손해보겠지. 그래서 역차별을 처리하는 거예요.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요. 정답 5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 노후 역차별 문제를 처리한다. 역차별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한다. 정답 4번. 6번. 인사제도 관련 내용 중 옳은 것 그랬다. 1. 동일한 업무에 대한 동일 보수. 이게 직위불제야. 직무급. equal job and equal pay. 동일한 업무의 동일 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와 직업공무원제의 요구가 직위불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왜 틀렸냐? 동일한 업무에 대한 동일 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와 실적제 요구가 직위불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답 1번 틀렸죠. 2번은 뭐냐 이거야. 정당 정치 해버리면 무조건 뭐다? 역관제. 틀렸고요. 앞에는 맞았다. 뒤는 2번 자체가 그냥 실적제가 아니라 역관제 등장 그래야 돼. 역관제 등장은 그렇게 바꾸면 맞겠죠. 3번은 실적제는 직업공무원들의 강력한 신분부장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소신을 거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한다. 이건 실적제가 아니라 뭐다? 역관제야. 정치적 소신 하면 뭐다? 역관제.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이 정답이네.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에 여성관리자 임용할당제, 아까 쿼터제, 임용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이게 바로 대표성 관료제. 정답 4. 5번. 일반적으로 계급제의 경우 인적 자원의 충원을 폐쇄적이고 직업공무 정립에 뭐야 이거 잘못됐죠? 결론.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용이하다. 반대로 직위불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저해한다.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7번. 다음에 제시한 문제 해결 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딱 보니까 서울의 과밀은 우수학생의 서울집중으로부터 시작한다. 우수학생 서울집중. 그리고 엘리트 시험 독점, 권력집중, 뭐 권력 취업기회 창출, 인구 서울집중, 우수학생 서울집중의 순환구조로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화의 형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때 나온 게 이거네.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한 게 바로 뭐다? 대표관료제. 얼마 전에 한번 발칵 뒤집었죠. 뭐 그 대학이 다 알지 뭐 제주대학인데 그 제주대 수험생이 인사혁신처를 뚫고 들어가서 성적을 조작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지역인재 추천제 그런 거야. 각 대학에서 뭐 4년제 대학에서 이제 지역별로 다양한 인재를 충원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시험에 좀 구멍이 뚫린 사례가 있었죠. 지역인재 추천제. 이것이 바로 균형인사 대표성 관료제. 정답 2번. 그 다음에 8번. 비독립 단독형 중앙인사경. 우리나라 인사혁신처가 바로 비독립 단독형에 해당됩니다. 이혼의 형태를 띠는 것은 독립 합의제 형태를 띠겠지. 독립합의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를 말해요. 대통령한테 꼼짝 못해. 비독립성. 혼자 선다. 합의제가 아니라 뭐다? 단독제. 그죠? 미국의 인사관리처도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두 번째, 인사행정의 공정성, 중립성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혼자 서니까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4. 정부 인적 자원을 안정적 합리적 관리하기 어렵죠. 5번. 인사정책 결정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은
단독형이다. 아니면 합의제다. 합의제야. 정답은 5번이 틀렸죠.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가 바로 합의제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인사위원회. 김광웅 씨가 그때 초대 위원장이었죠. 정답은 5번. 9번이야. 어떻게 하면 공직에 뼈묻을 생각할까? 지역공 문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1. 그래서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수한 사람이 지원한다 이거야. 두 번째, 공무원의 인력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운영돼 맞고. 3. 젊은 사람보다 직무 경험 있는 사람이 채우는 노. 생애성이 중요해. 업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애성이 중요해.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공직에 근무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업적성이 아닌 뭐다? 생애성 강조. 젊은 남녀를 갖다 채용해야 돼. 정답은 3번.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하한선. 하한선은 18세 이상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 9급은. 근데 상한선이 이제 폐지됐어. 공무원 정년 60세거든. 60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7세 사람도 합격을 했단 말이야. 재작년에 또 55세 합격을 했고. 기껏 해볼 때 4년 하면 이제 정년 맞이하겠지. 그래서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하한선은 두고 있지만 상한선은 폐지했어. 무슨 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정답 3번이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되고 보수가 적절하게 지급돼야 된다. 5. 승진, 전부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겠다. 10번.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짜는 것은 1.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이야. 관료들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 위험 요소로 정한다. 흑인 예를 들면 오바마는 흑인종을 대표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오바마는 흑인종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게 적극적 대표성이야. 이게 바로 대표성 관료제야. 대표성 관료제는 집단 이기주의로 초래할 수 있다.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 관리가 가능. 그다음에 찍어봐.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다 하면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야. 일반 행정가를 우대하는 게 바로 뭐다? 계급제야. 정답은 틀렸죠. 이것저것 일만 시켜주면 다 잘한다? 일반 행정가. 인사 파트, 총무 파트, 재무 파트 왔다 갔다 해. 일반 행정가. 한 가지 일밖에 못 얻는다? 전문 행정가. 인사 배치에 신축성을 가져온다? 일반 행정가. 이게 바로 계급제 직업공무원들 말해. 정답 2번. 3번 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전부 다 대표성 관료제죠. 관료제 대표성. 4번. 여권의 선출직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관료 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과 다 통제해. 바꿔보라면 정당, 대통령이 공무원을 통제하기 용이하다. 역관제. 직위분리제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우대.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박스 봐봐. 계급제 반대가 뭐다? 직위분리제. 요걸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자, 몇 가지 봅시다. 직위분리제. 이거 무조건 나와 시험에.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즉 직무 중심. 직무가 어렵냐 쉽냐로 구분했다면 직위분리제. 반대로 개개인의 자격, 능력, 신분. 너 양반이야, 귀족이야, 천민이야. 개개인의 자격, 능력, 신분, 즉 인간을 중심으로 나눴다면 뭐다? 계급제. 산업사회냐, 농업사회냐. 미국, 캐나다,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영국도, 일본, 한국. 과학적관리법, 직위분리제. 과학적관리법하고 뭐다? 인간관계론. 차질, 전문행정가 반대, 일반행정가. 보수정책 별표해봐. 직무급이야.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보수. 직무급 반대,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생활급. 생활급.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이야. 전문가라. 전문가 비신축성. 즉 횡적 의사소통 곤란. 반대로 인사 배치의 신축성. 횡적 의사소통이 용이하죠.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단기 계획. 신분 보장이 강하다 장기 계획. 그다음에 조정 협조 봐. 전문가들은 자기 잘난 맛에 조정 협조가 곤란해. 할거주의. 계급제는 용이. 충원형 별표 주로 개방형이야. 개방형. 왔다 갔다 한다 교류형. 반대로 폐쇄형보다 비교류형. 직업군 문제. 신분 보장이 안 되지. 확립 곤란. 반대로 확립 용이. 확립 용이. 그다음에 창의력과 능력 발전. 창의력 능력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창의력 능력 발전 불리해. 반대로 유리하다 하면 뭐다? 계급제. 반드시 정리하세요. 한 문제 나오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1번. 직위불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과장, 국장, 실장 이걸 나눈 기준이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로 나눴다. 직위불제 그런 거야. 직위불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인사행정. 1.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임명할 수 있죠.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줍니다. 그리고 3. 행정의 전문화와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해줘. 4.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높인다. 탄력성과 신축성을 높이는 것은 전문행정가 아니라 일반행정가야. 일반행정가니까 이건 계급제의 특성이다. 4번이네. 12번. 직위분리제 방법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계급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공직분류를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한다. 우리 애들 군대에서 사관학교 나오면 장교, 뭐 사관학교 나오지 않으면 뭐 이등병,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격, 신분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계급 간의 사회적 평가, 보수, 성분, 교육문에서 심한 차이를 두고 또한 계급 간의 승진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죠. 고시로 들어간 사람하고 구급으로 들어간 사람 대우가 틀려. 심하다 이거야. 3번이 잘못됐네. 직위불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공무원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다는 것은 직위불제야. 직위불제. 정답은 3번이 잘못됐죠. 4. 직위불제는 관료제 전통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사회에서 발달했다. 오래되지 않은 사회가 바로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야. 산업사회. 고로 직위불제는 담당 직책이거나 능력을 소유한 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점에서 채용시험, 전직, 승진 등에서 좀 더 적합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죠. 13번. 직위불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급구조라면 직위불제는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구조. 사람이 맡아서야, 많아서가 아니라 오타다. 사람이 맡아서 하는 직무. 아니지, 맡아서. 많아서가 아니라 맡아서 한다. 그 다음에 2번. 직위불제는 책임 명료와 갈등, 예방, 합리적 절차 수립을 도우는 장점이 있죠. 과학적 관리법의 인사행정. 3번.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착격 요건이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해. 자, 올해 또 9까지 9급시험이 또 나왔는데 이거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자, 요게 13번 아주 중요하죠. 자, 7번 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직위분류대 구성요소.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를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직위들의 집합이 직급, 직급의 집합이 직렬, 직렬의 집합이 직군. 이렇게 들어가더니 순서를 이런 거야.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 우리나라 공무원 120만 명, 예를 들면 100만 명 공무원 중에서 갑돌이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이다. 인사국장 그게 바로 뭐다? 직위. 1인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갖다 말하고 직위. 그 다음 직무의 종류.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까지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이보다 직급. 그 다음 직렬, 직급, 뭐 사무관이다, 서기관이다, 행정주사보다. 9급을 행정서기부, 7급을 행정주사부, 6급을 행정주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직급. 직렬 봐.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집합을 직렬이야. 행정직렬, 사서직렬, 감사직렬 이런 것들. 그 다음 유사한 직렬. 유사한 직렬이 모인 최대 집합을 뭐라고? 직군. 행정직군 또는 뭐가 있다? 기계직군. 그게 바로 뭐다? 직군. 직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면요. 직급 봐봐. 직급에 대해 여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잡아자 또 이거야. 이제 근데 잘 봐.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이거야.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을 갖다 직무 등급부래. 뭐라 말한다? 직무 등급 이런 거 있어요. 다른 거에 보다 직무 등급. 그다음에 또 봐.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 직위의 집합 읽어보자. 그걸 뭐라 말한다? 직류. 그다음에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갖다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등급. 이게 여기서 한 문제 걸릴 때가 됐다 이거야.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직급이 나왔지만 자, 한번 해보시죠. 3번이 왜 틀리나? 등급을 보고서 등급 보자. 3번.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은 유사하지만 다시 한번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은 유사하지만 직무의 종류가 상이에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행적군을 뭐라 말한다? 등급. 뭐다? 등급. 정답은 3번이네요. 직위분리제는 인적 자원 활용해서 주는 제약이 크다는 비판을 받죠. 5번 봐. 직렬. 어디지?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이다. 정답은 3번밖에 없다. 그 다음 14번째. 직위분리제 기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그랬다. 1.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 달라야 돼. 틀렸다.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이면 이런 말 없죠? 맞는 걸 바꾸자.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뭐다? 군. 틀렸고요. 2번. 직무평가. 이제 뒤에서 본다. 직무평가가 있고 직무분석이 있거든. 직무분석 다음에 직무평가 이러죠. 직무의 종류별. 직무평가는 직무의 수준이야. 곤란도, 책임도 수준. 직무의 수준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직무평가야. 틀렸죠? 3번이 맞네. 그러면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도 및 책임도가 유사하여 임용 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위의 집합을 갖다 뭐라 말한다? 직급. 정답 3번. 4. 직류. 직류는 동일한 직급이 아니야. 직렬 내에서.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위의 군. 틀렸죠? 5번 직군.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한 직급 노후. 직군은 뭐냐면 유사한 직렬이 모여있는 최대 집합보다 직군. 정답 3번. 그래서 여러분은 13번, 14번 꼭 정리해야 돼. 직위들의 집합, 직급. 직급의 집합, 직렬. 직렬의 집합 뭐다? 직군. 또 직위들의 집합 중에 뭐가 있다? 직무등급. 직렬 내에 또 뭐가 나눠진다? 직류.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다 보다? 등급. 꼭 정리하세요. 정리. 15번. 직무 분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직무분야. 계급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 중에서 직무 분석 다음에 직무평가 일어나. 직무평가 두 가지야.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양보다 뭐다? 질이 많단 말이야. 양적 기법하고 질적 기법이 있다. 한번 해봅시다. 직무평가 뭐냐? 1.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해.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니까 직무의 보다 수준을 결정해. 곤란도, 책임도, 수준. 두 번째, 직무 자체의 곤란도와 책임도뿐만 아니라 직무 환경과 직무 수행자의 능력에 관한 평가도 포함한다. 맞고요. 3. 자, 비계량적 평가 방법. 비계량적 평가 방법에는 서열법하고 뭐가 있다? 분류법. 우리말 질적 평가 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 반대로 이제 계량적 평가, 양적 평가 방법에는 점수법하고 뭐가 있다? 요소비법. 점수법, 요소비법. 가장 최근에 도입한 게 바로 뭐다? 요소비교법. 요소비법. 꼭 좀 정리합니다. 민간기업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점수법. 그래서 직무평가의 결과는 보수와 직결되는 게 보통이죠. 보수, 등급과 관련되는 게 뭐다? 직무평가. 5. 등급을 세분하면 8등급, 뭐 9등급, 10등급 등급의 세분화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활용함에 있어 경직성 높입니다. 계급제, 우리나라는 9등급이야. 근데 직위분리제 미국은 18등급이야. 18등급 될수록 경직화가 심하겠지. 16번 공직분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계급제 사람 중심, 직위분리제 직무 중심 맞고요. 2. 직위분리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이 유리하다.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 유리하다는 것은 전문행정가가 아닌 뭐다? 일반행정가를 우대한다 이 말이야.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 일반행정가 맞고요. 3. 직위분리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죠. 4번이 틀렸냐?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 직위분리제가 아닌 계급제. 4번이 틀렸네. 5. 직위분리제는 직무급, 계급제는 아까 생활급. 17번 직위분리제가 과학적 관리법이야. 과학적 관리법, 실적제 그래요. 기업 과학적 관리를 맞고 종신고용보장 이건 직위분리제가 아니라 실적제야. 틀려. 보수 형평성 이게 바로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모습보다 직무급 맞고요. 실적주 요구 맞고 정답은 기역 디글 리을이야. 정답 3번. 종신고용보장은 직위분리제가 아니라 얘는 직업공무원제보다 직업공무원제에 가까운 거야.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뼈 묻은 생각에 직업공무원제. 정답은 니은만 빼면 되겠어. 3번이 맞겠죠. 18번 직위분리제 기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그랬어? 옳은 것. 이게 시험의 신뢰도야. 앞에서 풀어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자. 신뢰도.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도 및 책임도 의사하여 임용 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는 직위의 군인보다 직급. 19번이야. 적극적 인사행정. 역관제 장점하고 실적제 장점을 결합했다. 적극적 인사행정. 경력직 공무원을 줄여. 신분보장이 된다. 경력직을 요즘 축소해. 왜? 성과를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실적주의 단점 보완, 특별채용 확대, 개방형 임용제 실시. 5. 정치적 임용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고위직은 아직도 보다 정치적 임용을 하고 있어. 장관, 차관, 고위직은 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임용을 하고 있어. 정답 5번. 20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다. SCS. 미국은 뭐 SES 그러죠. 9급 시험, 올해 또 9급 시험이 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 우리나라 있잖아. 우리나라는 9급에서 4급, 3급에서 1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미국은 반대야. 1급에서 15등급, 16에서 18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잘 봐. 국가직이 아니지. 우리나라 국가직을 말한 거야. 국가직 공무원. Civil Service, SCS, Civil Service System, 고위공무원단. 미국은 SES, Civil Executive Service. 똑같이 고위공무원단이야. 근데 영어만 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은요, 9급에서 4급까지는 철저히 계급제야. 계급제를 적용하고 저널리스트,
일반 행정관을 우대합니다. 그런데 3급, 2급, 1급은 이 계급을 없애버리고 1급을 가급 그래. 2급, 3급을 나급 그래. 나 그거 먹고 싶다. 가나초 그래. 가급, 나급. 가급이 실장급, 나급이 뭐가 된다? 국정급 그래. 물론 상급 중에 일부는 과장도 있지만 원칙은 실국 위주야. 현재 1,550명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되어 있다. 실국장급 직위 1,550명을 고위공무원에 면다.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니라 주로 보다 직위분리제 요소가 강해. 제너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보다 전문행정을 우대한다는 거야. 지방직은 도입하지 않았어. 우리 지방직은 고위공무원단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에 파견 나간 사람도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킵니다. 미국은 반대로 했어. 미국 1급부터 15등급 최저 직위분리제로서 스페셜리스트 일반 전문행정을 강조해. 근데 미국은 이제 카터 정부 때 16, 18등급을 갖다 이제 고위공무원단 하면서 얘는 최저 계급제야. 계급제 요소가 강하고 제너리스트 일반 행정관을 강조한다. 그게 바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말하죠. 나눠서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고위공무원단은 국가직 공무원만 도입했다. 지방직 공무원 도입하지 않았다. 두 번째, 또 개방형이 있고 서서히 개방형이 있고 공모직위가 있어. 공모직위는 현직 공무원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직위. 현직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도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보다 개방형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개방형 20%. 자, 해봅시다. 고위공무원단. 각 부처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의 당해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 제청할 수 없다 있다? 있어. 통합관리. 인사혁신처에서 1,550명을 통합관리한다 이 말이야. 맞고. 2번 고위공무원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죠. 3. 행정부지사, 경기도 행정부지사, 경기도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이야.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에 제외된다, 포함된다? 포함돼. 정답은 3번.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약 1,550명이죠.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폐지돼 1급, 2급, 3급이 폐지되고 직위분리제 요소가 가미되죠. 1번. 이 포인트는요. 1번, 2번 묶어봐. 공모직위하고 개방형 이게 중요해. 공모직위하고 개방형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공모직위와 개방형의 차이점. 이게 문화, 체육, 관광부라고 그때 문화체육 관광부가 있는데 문화체육 관광부다. 예를 들면 문화국장을 개방형이야. 개방형으로 지정하면 누가 응모할 수 있냐면 현직 공무원, 각 부처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 전문가야. 현직 공무원 플러스 각 부처 민간인까지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이야. 몇 프로를 지금 뽑도록 되어 있다? 20%. 그게 개방형이야. 근데 막 공모직이 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국장을 공모직이 했다면 공모직이 하면 누가 응모하냐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 플러스 다른 부처 외부 공무원, 내부 공무원 플러스 외부 공무원만 응모할 수 있다. 뭐다? 공모직이. 민간인도 응모할 수 있다면 개방형. 구분해 주세요. 1. 공모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밑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다른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맞고요. 2번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인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한다. 공직 내부하면 공무원이고 외부하면 뭐다? 민간인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맞고요. 3번이 틀렸다. 개방형 인사체제는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되어 개방형 인사체제는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개방형은 일반 행정가보다 전문 행정가를 강조해. 전문 행정가를 강조한다 이거야. 국가와 그 채용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직이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3번이 잘못됐다. 4번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며 정부의 경쟁을 높이는 것으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높은 직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인 특정직 공무원의 군을 말하죠. 5. 임기적 공무원. 옛날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 그랬는데 말에 바뀌어서 요즘은 임기제로 바뀌었어. 뭐 3년, 2년짜리 이렇게. 임기적 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겠다. 3번 그 해설 한번 보자. 21번 해설 보세요. 개방형 인사체제는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공직 내의 모두로부터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제도. 저기 말은 우리나라로 말했을 때는 개방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중앙정부. 왜 이게 틀렸냐면 잘 봐. 이걸 알아야 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국가직 공무원만 적용돼. 그런데 개방형 임용제도는 국가직 공무원도 적용되고 지방직 공무원도 적용된다. 꼭 알고 있어야 돼. 광역자치단체는 5급, 5급 이하 임용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6급 이하 적용돼. 잘 봐요. 다시 한번.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방직은 도입 안 했고 국가직만 도입했어. 개방형 임용제도는 국가직도 도입했고 지방직도 도입했어. 국가와 계약책 이것 때문에 틀렸어. 전화 몇 번이다? 3번에 틀렸어. 꼭 구분해 줘야 돼. 다시 한번 20번. 개방인사제도는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공직 내의 모두로부터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제도.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왜 틀렸다고? 국가의 채용계약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도입했고 자치단체도 도입했다 해서 틀렸다. 22번.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지휘불제는 equal job and equal pay, 동일한 직무의 동일 보수. 이게 바로 직무급. 2번.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 토대의 직위불제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행정. 맞고 특정직 공무원도 직업공무원제에 적용받습니다. 신분부장이 되는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 그래, 경력직 공무원 두 가지.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 공무원이야. 신분부장이 안 되는 사람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하고 별정직. 그래, 뒤에서 바로 할 거야. 맞고요. 4번이 듣냐. 부처 간에 인사교류가 안 돼. 비교류형. 그래.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기의 형평성 확보가 불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봅시다.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도 승진이 가장 잘 안 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야. 어디다? 기획재정부는 승진하기 하늘의 별따기더라고. 진짜 어려워요. 기획재정부는 승진이 잘 안 돼.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있지. 여성가족부 같은 데는 승진도 잘 돼. 그러면 자, 여성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 간에 인사교류가 안 돼. 그게 바로 비교류형 인사. 그래. 그 다음에 부처 간에 인사가 된다. 바로 보다 교류형. 그래. 그러면 막말로 보자. 갑돌이하고 을순이는 또 한날 한시에 똑같이 공무원 9급이 돼서 9급공무원이 돼가지고 을순이는 여성가족부 갔다 갑돌은 기획재정부 갔어. 10년이 지났더니 똑같이 들어왔는데 을순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예를 들면 과장이 됐는데 갑돌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도 뭐 팀 이렇게 하자 쉽게. 을순이는 10년이 지난 뒤에 여성가족부에서 뭐 5급이 됐어. 5급이 됐는데 갑돌이는 아직도 기획재정부에서 한 7급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비교류형 체계에서는 승진 임용의 형평성이 높다 낮다? 낮다 이거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군인이라든지 군인은 군인연금 따로 있잖아.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은 연금 대상이 아니야. 군인,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뒤에서 다시 할 거야.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거짓이야. 군인은 따로 있어. 뭐가 있지? 군인연금 따로 있어. 선출직 공무원들, 지방의회의원, 시장, 군수,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야. 23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건 그렇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죠. 우리나라 공무원을 분류할 때 신분보장이 된다, 실적주의, 직업공무제 적용이 된다, 경력직. 그래. 경력직 공무원 크게 두 가지. 일반직 공무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무원을 말한 거야. 동사무소 직원, 시청 직원들, 또 연구원, 지도원, 일반직 공무원. 특수한 업무에서 특정직 공무원, 국정원, 국정원의 일반 직원, 경찰, 소방공무원, 판사, 검사, 공립학교 교사 특정직. 신분보장이 안 된다, 특수 경력직. 그래. 두 가지. 선출직들, 뭐다? 정무직 공무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뭐가 있다? 별정직. 정무직하고 별정직.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하고 별정직. 나눴죠? 경찰, 특정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특정직, 검사, 특정직, 소방공무원, 특정직, 연구원. 이 사람보다 일반직. 정답 5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면 뭐다? 특정직.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한다 뭐다? 일반직. 24번. 선발시험의 효용성을 묻고 있다. 뭐 타당도, 신뢰도.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은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에서 나올 것 같아. 시험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이게 나올 것 같아. 또 타당도의 종류에 뭐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또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이게 나온다고 저는 100% 자신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24번 문제부터 이제 신경 써야 돼.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했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타당한가, 일관성 있는가 보자. 신뢰도를 오늘 시험 봤어. 일주일 지난 뒤에 또다시 시험 본다. 일관성, 일치성을 뭐라 말한다? 신뢰도. 그래. 들어갑니다.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말하죠. 맞고요. 2번.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 할 수 없어. 이거 제가 바로 설명해 줄게요. 3번째. 타당성의 기준 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이다 이거야. 4. 재시험법. 다시 시험 보자.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죠. 5번이 되느냐. 동시적 타당성 검증하고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기준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이거야. 기준 타당성 검증하는 수단이다. 정답은 5번이 됐는데 2번 봐요.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그게 바로 타당도란 말이야. 측정 도구가 일관성,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신뢰도. 여러분 이거 앞에도 들어봤죠? 인간하고 동물하고 어느 게 포괄적이지? 동물이야. 동물 넓어.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되기 위한 뭐가 된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야. 반대로 동물은 인간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무슨 조건이 되지? 필요 조건이 돼. 필요 조건. 그럼 말을 바꿉니다. 타당도하고 신뢰도가 있어. 이렇게. 타당도는 신뢰도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가 되기 위한 뭐다? 필요 조건. 고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참이야.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 높다. 참. 근데 반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뭐다?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에 있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고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다. 참. 그런데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참, 거짓? 거짓. 꼭 정리하세요. 정답은 5번. 쉬었다가 정리합니다.